예. 예, 건너 건너 예, 예. 젊은, 네, 예, 예, 예. 예, 요거부터. 네. 이제 그 박건주 님이 했던 질문 1번이 뭐 정모 씨가 이게 수원 전세 사기 관련해서 그 임대인이 정모 씨였어요. 그래서 하나은행에 대출을 받는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을구에 채권 최고액이 14억 4천인데 제출이 12억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출을 받으면 대출받은 금액의 120%를 채권 최고액을 잡아요. 그래서 12억의 120%가 14억 4천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은 12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보면 주택의 경우에 그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 대출을 40%로 매매 금액의 40%로 제한하는 걸 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그렇게 적용을 했는데 이게 25억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40%면 10억입니다. 근데 12억까지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조금 가미하면은 조금씩 더 받고 그런 게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12억까지 받았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질문이 401호가 전세 계약을 하면서 이상적인 행동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떼서 공동담보 목록을 확인하고 자기 것을 빼달라고 직접 요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그럴 만한 사람이 있느냐 사회초년생이 이건 보통 공인중개가 설명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게 잠깐만요 화면을 올리면 헷갈리는데 예, 예. 아무튼 그랬는데 이 공동담보 목록이 있다는 거하고 전세계약 저기 뭐야 근저당권이 있다는 거는 공인중개사가 당연히 설명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세계약을 할 때 그거를 빼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는 공인중개사가 꼭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단지 내가 이제 전세보증금을 나중에라도 찾아가려고 하면 그게 없는 게 유리한 거 아니에요라고 만약에 임차인이 물어봤다면 공인중개사는 그걸 사실대로 설명을 해줘야겠죠. 근데 제가 이제 설명했던 그 화면에 보면 그 계약서 상에 그 근저당권이 있는 걸 확인하고 그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걸 확인하고 그게 만약에 실행이 돼서 경매가 진행이 되면은 보증금을 다 찾아가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고 계약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아무리 사회초년생이라도 이런 위험성은 있구나라는 거를 이해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 사회초년생이 주변에 아무런 가족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가족이나 지인들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정도를 물어본다면 대부분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주변에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전체가 12세대였는데, 12세대를 담보로 12억을 대출을 받았다. 그럼 그냥 가벼운 산술적인 계산으로, 한 채당 1억씩의 근저당 땅은 있구나. 나보다 앞선 순위가. 그러면 그 돈은 못 받겠구나. 만약에 대출이 되면. 그러면 나머지 재산 가치에 비해서 내가 넣는 뭐지? 전세 보증금이 충분히 안전한가? 이건 따져봐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야 된다는 게 2번에 대한 답변이고요. 사회 초년생이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는 노력은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3번은 만약 집주인이 담보 해제를 요구하지 말라는 계약 조건을 미리 걸고 세입자들과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런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이냐?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주택의 가치가 1억이에요. 1억인데 선순위 담보가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전세보증금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5천만 원 5천만 원을 담보가 충분하냐라는 걸 따지기 전에 그 앞에 나간 1,000만 원은 설사 내가 그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5천만 원 충분히 회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이게 법적으로 유효한가 아니냐를 따져보면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 그런 조건이 있음에도 계약을 하고 추후에 세입자가 이 사실을 계약 당시 잘 몰랐고 담보 해제를 요구하면 집주인이 그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요거는 계약 당시에 그런 조건을 몰랐다고 하면
이거를 그 당시에 가서, 그거를 그렇게 따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계약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거를 계약 당시에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가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로 열고 임차권 등기 혹 대항력을 갖추지 않고도 요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임차권 등기라는 거는 새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저, 민법상 권리에는 채권과 물권이 있는데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강력한 권리고 채권은 돈을 받을 권리라고 제가 간단히 설명을 했어요. 이 전세보증금은 물권이 아니고 채권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그 물건에 근거해서 예를 들어서 집을 팔아버려요. 그 전세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 세입자는 나 그 돈을 돌려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있을 뿐 그 집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었어요. 과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적으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약자인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다 날리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전세보증금이 채권인데 이거를 물권으로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하고 대항력을 갖추면. 이게 원래는 채권인데 물권으로 바꾼다. 그래서 물권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나 대항력을 안 갖추면 법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갖춰야 해요. 예. 이게 이제 박건주님이 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해가 되셨나요? 네, 저는 이해가 됐고요. 또 네, 저도 들으면서, 됐습니다. 네. 예, 들으면서 우리 딸하고는 중간중간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물권, 채권이라는 개념이 약간 복잡한 개념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 법이 없을 때는 1970년, 80년 이때 생겼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전에는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집을 팔아버리면 그 세입자는 진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어요. 왜? 계약서가 있으니까. 근데 집주인이 배째라 그러면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4번이 질문 하나 더 있는데, 네네. 그 밑으로 네. 좀 더 내려가면. 우대식님, 아무튼 화면을 예, 좀, 예, 예. 예, 여기에 네. 이제 이거죠. 추가로 만약에 401호가 전세가 아니라 매매로 계약을 그냥 했으면 담보 해제는 자동으로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 또한 매매 당사자가 직접 요구해야 하나요? 요게 사실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내용인데 굉장히 어떻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그 집에 5억짜리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은 가치는 10억인데 빚이 5억이 껴있는 집입니다. 근데 내가 이 집을 5억만 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5억은 그 저기 은행에 대출이 있는 걸 떠안고 사는 거죠. 그러면 담보 해제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5억을, 그러니까 담보 5억에 대한 채무자가 그전 집주인에서 새로운 매수자로 바뀔 뿐 5억은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담보 해제가 안 돼도 됩니다. 이게 그전에는 뭐냐면은 그, 2017년 이전에는 이게 흔히 대출을 떠안고 산다, 이런 개념으로 됐는데, 음. 그 이후에는 이게 잘 안 돼요. 새로운 매수자가 과연 그런 대출 조건이 다 부합을 하는지, 그런 걸 따져보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전 거를 해지하고 새로 변경하는 절차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매매를 했는데, 매도자가 의도적으로 이걸 숨겼어요. 그리고 매수자가 바보같이 등기부등본도 확인 안 하고 샀어요. 그러면 그대로 매매가 됩니다. 그러면은 담보가 있는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매매 당사자가 직접 요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동으로 해제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답변이 됐나요? 아, 예, 예. 그 직접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아닌 경우, 그 보통의 경우가 아닌 거죠. 직접 요구하는 게 굉장히 당연한 거고요. 예. 그 저기 뭐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나타났는데 그거를 요구를 안 하는 게 바보 같은 거죠. 그럴 일은 없고요. 참고로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우대식님을 아는 그 유한승이라는 친구가 그 제주도에 있는 토지를 매매를 하고 투자를 하고 뭐 이러다가 좀 굉장히 꼬인 게 있어서 한번 등기부등본을 내가 최근에 또 검색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이 거기에 연루된 상대편 그러니까 채무자죠. 채무자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제주도 땅을 사가지고 그거를 몇 개월 있다가 한 2억에 팔아요. 이게 무지무지하게 돈을 많이 남기는 거죠. 근데 어떤 토지의 경우에는 5천만 원에 샀는데 4천만 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5천만 원에 주고 산 토지를 3,500만 원 정도의 근저당권을 잡고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이거를 4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산 사람은 3,500만 원에는 근저당권을 떠안고 4천만 원만 낸 거예요. 결국은 그 채무자는 돈을 번 거죠. 예, 그런 그쵸. 식으로도 예. 매매가 가능합니다. 7,500에 산 거지. 음, 저기 아무튼 지금 더 질문이 아마도 없을 것 같은데 억지로 짜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기 오늘 처음에 박건주님이 준 영상 올려놓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음. 우리가 봤던 영상이더라도 그 줌 미팅할 때 주요 부분만 잠깐 보여서 리마인드 하고 그리고 다시 질의응답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박건주님하고 저 우대식님하고 같이 상의를 추가로 해서 다음 달부터는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회의 참석자들이 참석을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의무적으로 질문을 하나씩 하는 걸로 이렇게 룰을 좀 세팅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때요? 생각해 이정욱님은 보겠습니다. 거절한답니다. 예, 야, 오늘부터 해요. 오늘부터. 뭐 간단한 거라도 하나 하면 좋죠. 질문을. 거절한답니다. S 버튼을 어떻게 누르는 건지. 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4번 질문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10억을 갖고 있는데 10억짜리 아파트를 살라고 해요. 네, 그걸 보니까 5억이 이제 근저당이 잡혀 있더라고요. 네, 그럼 보통 계약금 누구, 중도금 누구, 잔금 이렇게 그렇죠. 진행, 진행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이제 한 5억 정도를 주고 이 근저당권을 해소를 시켜면 잔금을 치르겠다. 이렇게 조건을 달 수가 있나요? 예, 특약사항에 그렇게 달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보통의 경우 저 계약금은 10%, 네, 중도금은 그 전체 매매 대금의 뭐 30에서 50% 이렇게 넘어가는데 네, 매도자가 등기부등본상에 굉장히 뭐 압류도 많고 뭐 이렇게 하면 불안하잖아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내가 준 계약금하고 중도금은 모조리 제한 물건을 해지하는 거 비용으로 사용해 다오. 라고 이렇게 음, 특약이 낼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경우도 꽤 있나요,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게 싫을 수 있죠. 왜냐면은 음, 내가 먼저 나중에 잔금 받았을 때 그거 해지하겠다. 먼저 쓴 돈은 내가 다른 데 투자해야 된다나 혹은 다음에 살 집을 계약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네, 등기사항 증명서가 깨끗하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매수자가 요구를 잘 안 해요. 그걸 먼저 네, 그 지워달라는 요구를 잘 안 하는데 음, 저기 뭐야 만약에 등기사항 증명서에 압류, 가압류 이런 게 잔뜩 있고 뭐 저기 뭐지? 대부회사에서 압류 들어오고 이런 게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네, 그 네, 잔금 치르기 이전에 새로운 압류가 또 들어올 수도 있다는 염려를 합니다. 그럴 네, 때는 그렇게 지워달라고 요구를 하는 게 있고 어쩔 음, 수 없이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 특약사항을 들어주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이제 이 모임을 한다는 거는 뭐 부동산 계약은 어쩔 수 없이 살면서 많이 뭐 몇 차례 있을 수 있고 주식 투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이 모임을 한다는 거는 부동산하고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혹시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관련해서는 우리 이 모임이 좋은 게 궁금한 사항이나 의심되는 사항은 자유롭게 이 모임방에서 얘기를 하면 뭐 전세 사기나 어떤 주식 투자 사기 같은 거는 당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모두 다 이제 이게 필요한 것들이 없으면 상관없고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는 자유롭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토론방에서 누가 수준이 높고 수준이 낮은 것도 없고 옳고 그른 것도 없으니까 그냥 토론을 통해서 제일 좀 합리적으로 생각되는 이 투자 방안을 또 방법을 찾자는 거니까 뭐 우리 저기 정홍이도 그렇고 우리 딸도 그렇고 그냥 우리 모두 다 그냥 자유롭게 얘기를 해보면 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뭐, 아무튼 중간에 한번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시죠. 네, 소주 한잔 하시죠. 예. 자,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인사도 안 하냐? 수고했습니다.